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자, 일단 인터넷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한번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일단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터넷 프로토콜 TCP, IP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모두 연결된 것이고, 시작은 미 국방성에서 군사적인 국방석이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아파넷이다라는 명칭을 붙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인터넷의 시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TCP, IP를 기억해 주면 되고, 좀 더 흐름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이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한번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란 명칭은 어떻게 해서 생겨됐을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즉, 모든 컴퓨터들을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인터넷이다 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의 바다다. 그리고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용어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TCP, 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인터넷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1960년대죠. 미 국방성에서 알파, 이제 연구 계획국인 알파를 창설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이제 창설을 해가지고 군사용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었죠. 군사용 네트워크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밀넷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 중이었죠.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때에 핵전쟁, 무섭죠?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연구를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두 노드 간의 상호 연결을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통신망을 이제 아파넷이다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의 시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아파넷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또 1986년도에 미 과학재단에서 5곳의 슈퍼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또 NSF넷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로 오면서 이것이 이제 아파넷에서 흡수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모든 곳을 연결을 하는 국제 통신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89년도에 그래픽 환경이 개선이 되고 월드 와이드 웹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민간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더욱더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여러 사회 계층으로 더욱더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인터넷이 원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업적 이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인터넷을 좀 더 쉽게 활용하자 해서 또 뭐가 나오게 됐냐면 다양한 브라우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익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 사용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검색,
브라우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인 대표적인 이제 야후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듬해는 이제 온라인 통신 업체인 컴퓨서, 아메리칸 온라인, 넷스케이프가 또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활발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어쩔까? 우리나라의 이제 인터넷은 1982년도에 정길남 박사님이 주도를 해서 서울대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를 이제 연결을 한 구축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고 또 1993년도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실시를 했고 또 1990년도 후반에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적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4년 만에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이다라고 그러죠. 네. 자,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 그냥 한번 흐름을 보기 위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OSI 7 계층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을 합해서 링크 계층이다라고 하고요. 전송 계층, 네, 네트워크 계층, 응용 표현 세션을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응용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링크 계층. 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4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또 새롭게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요. 이거는 이런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HTTP는 뭐죠? 우리가 웹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텔넷은 우리가 원격 접속이라고 하죠. 상대방에 있는 컴퓨터를 내가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죠. FTP는 파일 송수신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고요. SMTP는 메일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TCP, UDP, IP가 있습니다. 자, TCP, IP. TCP, UDP는 전송 계층에 속하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링크 계층에서 이더넷이다, 토큰 링이다, FDDI다, ATM이다 이런 게 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 내기 좋겠죠. 네, 해당되는 계층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몇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ARP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ARP라는 프로토콜은 이제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맥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이렇게 이제 허브로 연결을 해서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인터넷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는 무슨 주소예요? IP 주소가 오는 거죠. IP 주소가 이렇게 선 하나로 오는 거죠. 근데 이 A라는 컴퓨터한테 뭔가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이 A라는 컴퓨터는 어떻게 찾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랜카드에 보면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맥 주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오면은 그것에 맞는 맥 주소를 찾아주는 것. 누가 해준다? ARP가 해준다.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 변환해주는 것, 찾아주는 것, ARP다. 반대를 RARP다 라고 합니다. 자, ICMP라는 프로토콜은 뭐냐면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여러 가지 에러라든지 제어 정보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어떤 거냐? 세부적으로 오류 보고, 상황 보고, 경로 제어, 정보 전달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ICMP는 이제 IP에서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IP는 비신뢰성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신뢰성이다라고 한다면 A에서 B한테 어떤 물건을 전달을 했는데 B가 잘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건네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택배 회사에서 우리 집에 물건을 배달을 하는데 그냥 던져주고 가는 거죠. 바쁘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게 분실이 됐을 경우에 현관문 앞에 그냥 놓고 가버린 건데 이게 이제 내가 잘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 물건이 분실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고객센터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IP는 비신뢰성 전송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ICMP라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TC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TCP는 데이터를 교환하기 전에 연결을 확립하는 연결형이다, 신뢰성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택배 회사에서 자, 우리 집에 이제 택배를 배송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친절한 택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집에 전화를 걸죠. 지금 택배 배송할 거니까 집에 계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죠. 묻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죠. 네,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택배를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몇 시에 방문할 건데 있을 거냐. 그래서 안전하게 배송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뢰성 전송이 됩니다. 자, 이것과 또 B라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택배를 배송을 할 건데 그냥 집 앞에다 물건을 놓고 휙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받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는 신뢰성인가요? 네, 아니죠. 네, 그래서 TCP는 이렇게 신뢰성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을 꼭 확인하는 거죠. 데이터를 배송하기 전에, 물건을 배송하기 전에, 즉 데이터를 교환하기 전에 연결을 먼저 꼭 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하기 전에 상대방의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전송이 종료될 때까지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서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 제어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한 문금을 보내는데 이게 쪼개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 갈 때 순서대로 오면은 어때요? 그게 이제 더 일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신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전송이 되도록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말을 하고요. 흐름 제어다라는 것은 통신망 내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패켓의 양,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자, 오류 제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오류 제어는 뭐예요? 네, 전송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포트 번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트 번호라는 것은 이제 다니는 길 번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P 데이터 서비스는 포트 번호 20을 사용하고 있고요. FTP 서비스는 2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텔넷은 이제 원격 접속이죠. 23번을 사용하고 있고
SMTP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거죠. 25를 사용하고 있고 웹이라는 것은 8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IP 프로토콜은 자,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신뢰성입니다.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그냥 물건을 놓고 가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이 없이 그냥 물건을 놓고 휙 가는 방식. 비신뢰성이다, 비연결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오류라든지 상황 보고 경로를 제어하는 정보 전달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로를 선택을 한다. 전송을 할 때는 항상 경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에 대한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패킷에 대한 분해 조립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패킷은 이렇게 이런 내가 보내야 될 메시지가 이만큼이다. 이것의 하나의 덩어리를 패킷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네, 오면 좋은데 순서대로 오지 않은 경우 그 순서를 맞추는 것을 이제 조립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쪼개는 것을 분해한다라는 거죠. 분해해서 보내고 상대방에서 그것을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DP가 있습니다. UDP도 마찬가지로 비신뢰성이고 비연결형 서비스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단 간의 A와 B 사이에 연결을 설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휙 던져 놓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신뢰성, 비연결형 서비스다. 왜 택배 아저씨는 우리 집에 휙 물건을 던져놓고 가버릴까요? 네, 바쁘니까. 그래서 그 속의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고자 할 때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목적이 아니라 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주 오는 택배 아저씨는 이제 내가 언제쯤 집에 있는 것도 대강 알고 하니까 여기다 이제 놓고 가는 거죠. 안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빠르게 실시간 전송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보다는 속도, 빠르게 전송하는 데 목적이 있는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그냥 던져만 주고 상대방이 이 물건을 받았는지는 궁금하지 않는 거죠. 이것에 UDP의 예를 든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문자 메시지. 내가 상대방한테 문자를 보내고 상대방이 문자를 읽었는지 내가 확인하지 못하죠. 네, 그런 거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으면 이제 여기서 이 전파를 받은 사람은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라디오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나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을 UDP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M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또 네트워크 장치 동작을 감시하고 총괄하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프로세스와 또 관리 프로세스 어떤 관리죠. 이것의 관리자와 또 이제 관리하는 프로세스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는 자신을 관리하는 정보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의 부분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주소는 크게 이제 도메인 주소다, 도메인 네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IP 주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메인 네임은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다시 IP 버전 4와 IP 버전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도메인 네임은 이제 주소가 문자와 마침표, 점을 혼합해서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http 하고 나서 www.itear.co.kr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사이사이가 이렇게 점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끝에 있는 KR은 이제 국가명이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회사일 경우 또 다른 거일 땐 또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기관 이름 또는 이제 그러니까 도로가에 보면은 간판 이름처럼 나름대로 이제 짓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국가가 KR 하면 국가고 또 이제 국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교재에 표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이다 그러면 KR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JP가 되겠죠. 또 중국이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CN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에 대한 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CO가 이제 회사다라는 뜻인데 AC면 여기가 이제 학교 AC.KR 하면 한국에 있는 학교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GO 그러면 이제 정부 기관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RE는 연구소, NET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 기관, NM은 네트워크 운영 기관, 그 다음에 이제 ORG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http 하고 나서 www.itear.com 이런 경우가 있고 끝에가 co.kr로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관리하는 곳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관리를 하느냐, 한국에서 관리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다가 도메인료를 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국에다가 도메인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도메인을 관리하는 것은 키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끝에가 COM이 붙으면 이거는 회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끝에가 이제 EDU가 붙으면은 학교가 되는 것이고요. GOV가 붙으면 이제 정부 기관이 되는 것이요. 자, 이런 식으로 도메인명을 보면은 이 도메인을 사용하는 그 사이트에 대한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가 ac.kr로 끝났다. 한국에 있는 학교인가 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or.kr 한국에 있는 비영리기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가 com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 세계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곳에서 받았구나. 이곳은 이제 국가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gov 그러면 정부 기관인가 보다. org 그러면 비영리 기관인가 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을 작성을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 규칙을 우리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지정을 할 때. 자, 내가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할 때 이제 나머지는 자동으로 잡혀지는데 이거는 본인이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길이는 이제 256자까지 숫자, 영문자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고 쉼표, 언더바는 사용할 수 없고 하이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절대로 전 세계인들이 중복되지 않은 고유의 주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쓰고자 하는 도메인을 남들이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죠. 네, 확인해보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자로를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숫자를 사용하는 이제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독립적 주소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된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호스트 컴퓨터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호스트 컴퓨터는 여러 개의 IP 주소를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선은 한 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허브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 한 대 한 대는 어때요? IP 주소를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외부에서 쓰는 것과 내부에서 쓰는 게 다를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들어오는 컴퓨터가 이제 호스트 컴퓨터가 되고 이 호스트 컴퓨터에 여러 개의 IP 주소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IP 주소는 현재 버전 4와 버전 6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4에서 버전 6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문제도 IP 버전 4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과거에 나왔고 요즘의 문제는 거의가 다 IP 버전 6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IP 버전 4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6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이렇게 표로 일단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IP 버전 4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10진수로 이루어졌죠. 사이사이가 뭘로 구분해요? 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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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하나당 몇 비트 차지하냐면 8비트 차지하게 돼요. 그럼 네 군데니까 48에 32, 총 32비트가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당 뭐가 붙어요? 점이 붙게 되는 거죠. 자, 8비트니까 2의 8승 256까지죠. 그래서 이 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에서부터 255까지 올 수가 있어요.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P 버전 4를 이용하는데 258점, 92점, 300점, 2 이런 주소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있는 숫자는 반드시 어째요? 255를 넘을 수 없어요. 라는 겁니다. 자, 주소에 대한 규칙은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바로 뒤에 나오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것에 비해서 IP 주소는 봐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이거는 16진수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자리당 몇 비트 차지하냐면 8비트 차지해요. 이게 8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총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128비트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128비트다. 또 이것에 대한 내용 사이사이는 콜론으로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128비트니까 이제 2의 128승 가지가 되겠죠. 그걸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소 규칙,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들어요. 자, 비교해 보면 브로드캐스트가 빠지고 애니캐스트가 지금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 또 뒤에 나오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IP 버전 4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 하면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 8비트씩, 8비트짜리가 4개가 붙었죠. 네, 그래서 총 32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십진수 표기법이 되고요. 자, 이거를 찬찬히 뜯어볼까요? 네, 총 32비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비트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클래스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돼요. IP 버전 4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이제 A 클래스다 그러고 살짝 적으면 B 클래스, 그다음에 한 254대 정도까지의 컴퓨터가 있으면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뒤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주소가 이제 첫 번째 8비트 부분이 되고 첫 글자가 이제 0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첫 글자가 0인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0이겠죠? 첫 글자가 0이면서 가장 큰 숫자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냥 숫자를 외워도 되는데요. 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숫자는 우리가 뭐예요? 둘, 넷, 여섯, 일곱. 일단은 첫 번째 네트워크 주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트워크 주소만 따져서.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1, 2, 4, 8, 16, 32, 64. 네. 그 앞에가 뭐죠? 128. 네,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나요? 0. 얘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자, 둘, 넷, 여섯, 일곱. 총 8비트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지금 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127번까지 IP 주소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때 뭐 200점, 168점, 192점, 68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첫 번째 이 숫자가 얼마인 것까지가 A 클래스다, 127까지가 A 클래스다 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 0인 것과 얘를 제외한 다 1인 것은 얘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26까지가 A 클래스예요. 이 첫 번째 값이 첫 번째 오는 숫자가 1이거나 2이거나 해가지고 126까지가 오면은 이거는 우리가 A 클래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소는 이제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 클래스는 첫 글자가 1, 0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B 클래스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 0에다가 공을 둘, 넷, 여섯, 8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2, 4, 8, 16, 32, 64, 128. 이건 얼마죠? 128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128이 되는 거죠. 앞에가 무조건 1, 0인 거. 그 다음에 앞에가 1, 0이면서 가장 큰 숫자는 얘가 다 1이 채워졌을 때를 말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했더니 얘가 191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주소가 128에서부터 191까지는 B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C 클래스는 192에서부터 223까지는 C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숫자로 외워도 되고요. 또 이걸로 외워도 되고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 부분이 0으로 시작한다. B 클래스는 1, 0으로 시작한다.
C클래스는 110으로 시작한다. 일단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표현 범위, 첫 번째 IP 주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각각이 들어갈 클래스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서브넷 마스크다라고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이제 여기는 네트워크 주소가 이 하나의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000이죠. 그래서 이것의 서브넷 마스크는 255.0,0.0, 255.0.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B클래스는 이게 두 군데죠. 그래서 255.255.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클래스는 이제 네트워크 주소가 세 군데잖아요. 그래서 255.255.255.0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림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를 확인하겠습니다. 클래스 A, B, C인데요. D는 이제 멀티캐스트용 미할당 부분으로서 저희가 건들지 않고요. 거기가 이제 문제가 B 클래스나 C 클래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 할당의 범위를 보세요. 뒤에는 같습니다. 첫 번째 값이 1에서 26, 128에서 그 다음에 192에서 224에서 240에서 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만 신경 써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모두가 0인 것과 모두가 1인 것은 우리가 예약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뺀 겁니다. 그래서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수, 즉 IP 주소를 할당을 받아서 그 하나의 IP 주소에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2의 8승 빼기 2다라는 거죠. 왜 2의 8승인가요? 네, C클래스의 그림을 보세요. C클래스에서는 네, 호스트가 어때요? 8비트가 되죠. 8비트니까 2의 8승 네,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B클래스는 호스트가 어때요? 두 군데죠. 그래서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가 2의 8승, 2의 8승 빼기 2. 그러니까 2의 16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클래스의 호스트 부분은 몇 군데예요? 세 군데죠. 그래서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빼기 2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고 A클래스 같은 경우는 호스트 개수가 어때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제 C클래스는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 나와요? 25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다라고 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제 한 군데서 쓰는 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되고요. 서브넷 마스크. 그래서 이 뒤에 있는 0이 3개죠. 그래서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빼기 2. 자, 두 번째는 255, 255, 0.0. 0이 두 군데죠. 그래서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네, 빼기 2. 얘는 2의 8승입니다. 그래서 254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중소업체가 C클래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보다 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데 주소를 남겨놓은 공유가 있어요. 사설 주소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진 않지만 회사에서 그 선을 자기들 용으로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P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하나씩 하나의 그룹씩 해가지고 남겨놨어요. 어디를 남겨놨냐? 10.0.0에서부터 여러분이 10점, 네, 255점, 255점, 255는 인터넷 주소로 할당하지 않고 사설 주소로 하기 위해서 이 주소는 남겨놓은 겁니다. B클래스는 정해놓은 거죠. 176점, 16.0.0에서부터
171점, 31점, 255, 255. 그죠? 자, C클래스에서는 이제 192점, 168점, 0.0에서부터 192점, 168점, 255, 255까지는 이제 사설 주소로 남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배정하지 않은 주소는 두 개가 있죠. 0.0.0하고 127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0.0은 사용하지 않는 주소고 127은 이제 루프백이라는 주소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한번 보면은 여기서 클래스 A 주소가 1에서 127이 아니라 0에서 127이 아니라 1에서 12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두 0인 것과 여기 뒤에가 127로 시작하는 것은 용도가 예약되어 있어서 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이다.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1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바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스킵하도록 하고요. 자, IP 버전 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6은 이제 탄생이 된 게 IP 버전 4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자라고 해서 자, 만들어진 것이 IP 버전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P 버전 4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일단은 할당해 줄 수 있는 주소의 부족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IP 주소는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주소가 할당이 되어야 되는데 할당해 줄 수 있는 주소가 너무 부족했던 거고요. 자, 보안성에 있어서 이제 취약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실시간 전송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IP 버전 6이 나오게 됐고요. IP 버전 6은 16비트짜리가 8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 몇 비트를 차지하겠습니까? 128비트를 차지하게 되겠죠. 128비트니까 이론상으로 2의 128승까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주소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길기 때문에 16진수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숫자와 숫자 사이는 이렇게 콜론으로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IP 버전 6에 사용되는 예를 본다면 자, 하나 콜론, 그죠? 하나 콜론 몇 개를 그려야 되죠? 8개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리가 부족해 버리네요. 네, 5,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어쩔 수 없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8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16진수 표기법이고 이 한 자리당 16비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FDCC 이런 식으로 16진수 표기법에서 이 한 자리가 몇 비트 차지하죠? 4비트 차지하죠. 그러니까 4자리가 있어야지 4개가 있어야지 이제 16비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됩니다. 굉장히 길어서 자, 이게 이제 IP 주소들을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주소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은요 0을 좀 축약시켜서 표시하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다섯 가지 방법이 모두 같은 주소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주소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0이 있는 거죠. 이 0을 생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0이 이제 이렇게 4개씩 써져 있죠. 이걸 그냥 한 번씩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축약해서 표시하겠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나은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도 맞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된 0을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자기가 이 주소를 이제 원래 주소로 한번 원래 주소가 뭐였지? 라고 이제 궁금할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이 주소를 모른 상태에서 이 주소만 보고 원래의 주소를 나타내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8개가 마련이 되죠. 그래서 여기 주소는 이제 여기가 들어오는 거고 얘 주소 여기 들어오는 거고 연속된 0이니까 도대체 몇 군데가 0일까 궁금하죠. 여기서는 이제 맨 끝에를 써요. A 이렇게. 그다음 얘는 1428을 써보는 거죠. 얘는 뭐였어? 2001이었죠. OD, B의 8이었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다? 0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원래의 주소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연속된 0을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맨 앞자리에 0은 축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001에 여러분이 OD B의 8에 0, 2, D, 2에 이렇게 하고 0, 2, 13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맨 앞자리에 0이다 그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0을 없애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0, 9, 1, 0이 있다. 그럼 얘를 없애주면 그냥 1910 맞는데 뒤에 있는 0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숫자가 달라져 버리죠. 191로. 그래서 앞에 있는 0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0이 있는 거, 자, 여기 숫자 0, 0D, 0D, 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0, 이런 걸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는 다시 DB8에 ED2에 213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속된 0, 맨 앞자리에 있는 0 이런 걸 더 축약시켜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0을 축약을 하고 이제 이걸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연속된 0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2번 이상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2번 적용을 했다.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001 연속된 0에 25DE 또 연속된 0에 CADE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8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8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네, 사이사이 다 콜론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는 2001이나 보다. 자, 이게 끝에는 CADE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얘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0을 축약시켜서 이렇게 콜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두 군데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 연속된 0을 축약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두 군데 이상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해서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